안녕하십니까. 우리 형사법 오늘 기출 받았죠.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보고 앞으로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일반적으로 이제 이번 시험 채용 시험 같은 경우는 각 학원의 이제 선생님들이 최신 판례가 31개 지문 나왔거든요. 최신 판례라는 것은 최근 3년 안에 나온 판례 31개가 생소한 친구들은 그건 공부량이 좀 적은 거고 이미 누차 그거는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걸 잘 따라왔으면 시험 문제가 잘 보이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한 10개 정도 문제를 여러분들 잘 틀리는 거 대략 한 입력했는 거 기준으로 저희들 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답안지 다 입력하게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 중심으로 같이 왜 이걸 틀렸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고 또 우리가 공부를 다시 리셋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최신 판례는 많이 나왔고 많이 나온 편이에요. 31개 정도는. 통상 40문제 중에서 최신 판례 3년 안에 쓰는 비율이 5개에서 6개 정도예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번엔 특이하게 31개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그 공부량이 좀 적은 친구들은 책 보기도 급급한데 판례까지 또 정리하기는 또 너무 힘들고 또 최신 판례를 또 학원가의 선생님들이 뭐를 정리하는지 선생님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잘못 정리하거나 또 너무 많이 했거나 그런 부분이 희미꾸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도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학원가에서는 최신 판례를 많이 강조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반대예요. 최신 판례는 오히려 조금 더 줄어들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11, 12에 제가 3년간 최신 판례 전체를 선별하지 않고 전체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95, 100을 가기 위해서. 그건 마땅하고 지문 자체를 중요 지문이라고 있는데 그게 예전에는 결론적인 것만 냈잖아요. 그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좋은 지문들을 명문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시험에 내버린 거예요. 그걸 찾아서 우리가 시험 지문을 제가 만들어서 뽑아서 줄쳐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보기엔 최신 판례 한 5, 6개 정도 다시 돌아갈 것 같은데 그 정도도 맞춰내야 이제 95 이상 올라가요. 그래서 그건 11월 달에 할 테고 일단은 저는 총론 중심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시험은 여러 번 제가 지금 경찰 1회 시험부터 여러분들 지도했다 했잖아요. 이런 경험이 많거든요. 판례를 확 갔다가 다음에 판례 확 공부하고 하니까 이론이 확 나버려요. 굉장히 그런 가능성이 높은 시험이 됐어요. 그 다른 학원가의 선생님들은 아마 판례 중심으로 막 한다 할 거예요. 그것도 물론 하죠. 그렇지만 총론의 이론적인 걸 조금 더 강화시키는 공부가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미리 말씀드리고 비판 항상 시험 치고 나서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 궁시렁궁시렁대지 말고 시험 치고 나서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그때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번 시험도 그랬지만 잘 따라오시면 또 남들보다 이길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될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여기 보면 우리 경찰 시험 같은 경우는 간부도 마찬가지고 이 학원가의 자료들의 싸움이고 선생님들의 싸움이기도 해요. 어쩔 수 없는 것이 학생들이 이 과목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경찰로 양성하는 데는 이게 어느 정도 그 해안이나 하죠. 눈이 좀 트인 사람들이 이렇게 짚어주는 게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막 아무거나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막 두서가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막막하고 그 양은 많아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혼돈스럽게 하면은 상대적으로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정갈하게 뭐 때로는 양을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아주 정갈하게 이유를 딱딱 이야기해 주면서 공부하게 하면 좀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전체적으로 판례 비중이 좀 높았다. 최신 판례 그것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판례 이유 중에서 결론만 내는 게 아니고 그 이유를 다른데 부수적인 이유를 몇 개 냈기 때문에 눈에 안 들어오는 그런 시험이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합격자들 평균 내보면 뭐 90점 전후에서 이렇게 다 캅을 했는 거 보면 우리가 공부는 잘했다라고 생각 듭니다. 그래서 학원별로 보면 다른 학원보다 한 10점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경찰학이나 헌법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공부 같은 시기에 같은 정도 공부했는 친구들 쭉 이번에 저는 몰랐는데
이거를 이번에 그 왜 점수 입력하는 걸 했잖아요. 시험 치고 나면 점수 입력하는 그 프로그램을 하거든. 근데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받아서 분석해 본 결과 통상 보면 학원가에서 뭐 학원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뭐 몇천 명이 입력했다. 전부 다 거짓말이고요. 30% 정도가 입력을 해요. 뭐 이건 오픈해도 되겠죠. 전체 수험생의 30%만 입력을 해요. 그러면 100% 입력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30%를 가지고 가공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그 자료를 갖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니고 이러니까 이 정도 되겠네 예측을. 그럼 그 예측은 누가 제일 맞을까요? 정확한 것은 이 동물적 감각밖에 없어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그래서 제가 시험 당일날 예측했다가 한번 고쳐드린 게 정확하게 맞았잖아요. 시험 당일날은 카트라인을 제가 남자 205점이고 여경은 215 서울 기준 그렇게 215, 205 이렇게 잡았는데 왜? 그날은 우리 아이들밖에 못 보니까 그 점수대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들도 이렇게 잘하나? 그래서 남자들 바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남학생들 통상 이제 많이 뽑으니까 카트라인이 좀 낮아져야 되는데 다들 점수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8개월 했는 애가 195, 185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는 카트라인이 아닌데 얘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6개월, 8개월 했는 애가 카트라인 돼도 똥줄 라인이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거는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정도는 합격할 애가 아닌데 185, 195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합격선은 그 위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205점 정도를 잡았는데 하루 지나고 나서 이제 다른 학원 학생들하고 이제 모니터가 되잖아요. 각 학원별로 다 해요. 그런 것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점수가 차이가 쑥쑥 10점 정도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바로 다음날 수정을 해드렸죠. 월요일 날. 남자는 197.5다. 서울. 딱 해도 그게 그대로 맞잖아요. 197.5 맞아요. 그게 카트라인이에요. 이게 동물적인 감각이지 뭐. 그래서 이때까지 경단기라는 학원에 제가 있다가 김폴카로 바꿨는데 거기서도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졌죠. 그때 데이터만 갖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죠. 그게 다 틀려버린 거죠. 그런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그 김폴카 사이트 넣을 때는 거짓말 하지 말고 그 답안지 보고 입력한 놈이 있어요. 답안지 보고 100점 나 100점. 제가 30년 동안 여러분들 가르쳤지만은 1회 경찰 1회 시험부터 지금까지 올 100점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는데 그놈이 100점. 그건 속아내야죠. 속아내고 징벌을 가야 돼. 그런 거. 업무방해로.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 그래서 우리 할 때는 그런 거 하지 마요. 진짜 조치 취하려고 그래. 장난치면 안 되지. 이 신성한 장소에. 그래서 자료를 그대로 넣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에 어떤 점이 많이 틀린가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학생들이 이런 걸 틀렸구나. 그래서 각 선생님들과 공유를 하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상태를 이제 다시 판단하고 그거를 또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했어요. 어쨌든 그냥 이래 한 텀 한 텀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결과 이제 선생님들이 아마 무장을 하고 다시 수업이 아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그 시험은 간단하게 이제 그런 형태고 그래서 다음 대비로는 형법 총론 파트에서 아마 대거 틀리지 않을까, 악소리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듣지도 보지 못한 지문들, 기출 지문에서 뽑아낸 비율은 몇 %? 51%. 이번 시험은 51%. 지문 찾아보니까 기출 지문을 이용한 것은 51%. 그럼 50%가 나머지 창작해낸 거. 이렇게 이제 분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 지문을 다 공부를 기출 그러면 할 필요 없네요. 그러면 50점이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기출 지문이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 지문이 50% 나오기 때문에 그 지문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은 50%를 빨리 풀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시험 40분에 다 풀기 힘드는데 그걸 선명하게 해두면 빠른 속도로 정답을 찾아낸 후에 시간을 세이브한 후에 창작된 지문들을 고민하는 시간을 더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출 지문이 여전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잘
복습해서 절대 틀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출지문은. 자, 일단 문제 간단하게 몇 가지 소개만 좀 할게요. 봐요. 1번에 재형법정주의 나왔잖아요. 재형법정주의는 이번에 유추해석만 낸 건 아니고 섞어서 냈잖아요. 그죠? 아니 뭐 해설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문제를 주고 한번 보라고. 해설은 이미 다 해설 달아서 올려놨어요. 그건 천천히 하시면 되고. 그래서 재형법정주의 2번을 보세요. 한시법 드디어 이제 나왔죠. 이거는 나온다 했다가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쉽게 맞췄던 문제죠. 왜? 예상하고 있었으니까. 서론의 두 문제죠. 공부 안 하면 아무리 쉬워도 안 보여요. 공부를 하고 논점을 잡아야 보여요. 알겠어요? 이 지문이 쉽다는 걸 이해하는 사람은, 고개 끄덕거리고 이해한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풀지는 않을게요. 그냥 평을 한번 들어봐. 그래서 서론에서 지금 재형법정주의 하나, 시간적 적용 범위 또는 장소적 적용 범위 하나, 이게 이미 트렌드로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험에는 장소적 적용 범위도 공부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장소적 적용 범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재형법정주의는 다시 나오는데 이놈의 유추해석이 고민인 거라. 그래서 지금 여유가 좀 있잖아, 그죠?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수업했던 것들, 지금 총론 지나고 지금 강론에 지금 들어오는데, 오늘부터 총론에 여러분들 제 수업을 지금 안 들은 분들이 있어요. 다른 학원에서 넘어온 분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공부했던 건 형법이 아니라 보시면 돼요. 미안한데 자료는 들어있으니까요. 백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수업을 듣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이미 진행을 해놨기 때문에. 속도는 1.2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좀 답답해도. 막 1.5로 돌리고 싶을 거예요. 그래도 들리니까. 근데 머리가 안 돌아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1.0이거든요. 1.0 상태로 해서 여러분들 교감을 하는 속도잖아요. 제가 그냥 수업하는 게 아니고 학생 하나하나 눈을 맞추면서 수업하잖아요. 그거를 좀 따라가줘야 머리가 같이 작동돼요. 그래서 아무리 빨리 감아도 1.2 이상 감으면 네 머리가 늦어요.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휙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5는 복습용으로 내용을 다 아는 상태에서 책은 더럽게 보기 싫고, 그랬을 때 복습용으로 빠르게 돌릴 때 1.5 막 2.0도 돌린 친구 있더라. 그럼 그거는 고맙죠. 제가 수업이 많은 줄 아는데 안 많습니다. 총강론 다 해봤자 한 100개 정도. 이건 대한민국에서 제일 적은 수업입니다. 저보고 수업 많다는데 아닙니다. 제일 적습니다. 다른 학원에 들어보시면 200강입니다. 총론, 강론 합쳐서. 근데 적게는 100개를 끝냅니다. 그러다가 2배속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누리시고 처음에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1.2 정도, 그 정도 선에서 1.0은 더 좋은데 하다 보면 좀 인강 좀 답답하잖아요. 빨리 진도 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올릴 때 1.2 이상 올리지 말고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총론 한번 딱 듣고 나서는 학설 총정리라는 거 있죠. 그 16강밖에 안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사실은. 그것만 하면 모든 시험에, 경찰 간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에서 대한민국에서 형법 학설은 이론적인 건 그걸로 다 통해요. 이번에도 그랬고. 근데 그거를 이해하려면 베이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걸로 하셔도 되는데, 이론은. 그걸 이해하려면 저하고 같이 코딩이 맞아야 돼요, 코드가. 그걸 아니면 이해를 못 해요, 그거를. 제 수업의 특징이 그래요. 처음부터 키워나가거든요, 사고를. 근데 갑자기 딴 데서 공부했다 와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래버리면 베이스를 같이 안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걸 같이 해버린 순간 굉장히 좀 더 큰 힘을 발휘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부 순서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커리를 따라와서 가는 친구들은 이것만 하면 돼요. 근데 이번에 학원 이전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인강도 그렇고. 그래서 그 학원 이전 하신 분들은 이번 9월, 10월이 네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힘든 2달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다시 갈아엎어야 되니까. 그게 귀찮아서 못하다가 다음에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선별하는 게 달라요. 선생님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이번처럼 또 똑같은 또 결과가 있고 그때 가서 6개월 후에 또 후회합니다.
그래서 잘 하셨고 결정하신 건 잘 하셨고 대신에 2달 정도는 죽었다 생각하고 기본 베이스를 다시 한번 갈아엎으세요. 이때까지 공부했는 거 인정할 테니까. 대신에 그 재료가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걸 좀 알고 시작하시라 그 말이에요. 제발 그거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앞으로 계속 이런 흐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2문제가 서론에서 여러분들 한번 써드릴까요? 어차피 오늘 처음 분석하고 가니까 서론이 있어요. 그죠? 형법 서론 파트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있고 그 다음 형법의 적용 범위. 제가 60일 할 때 항상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이게 2문제가. 그래서 총 2문제가 출제됐단 말이죠. 그 다음 구속요건론. 자, 우리 형법 제일 처음 하시는 분은 이런 단어 몰라도 돼요. 지금 하는 분석은 나중에 또 보시면 되고요. 이 구속요건이라는 것은 논점이 첫 번째가 범죄 분류라는 게 있어요. 분류. 구속요건 분류. 즉시범, 계속범, 거동범 이런 거 나오고 위헌범. 그럼 분류. 그 다음 법인의 범죄 능력. 그 다음 인과관계. 요까지가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예요. 그 다음 2번째가 착오. 구속요건 착오. 그 다음 고의인식 대상. 그 다음 고의의 종류. 고의의 종류로는 개괄적 고의, 미필적 고의 이런 말 들어봤죠. 그 중에 개괄적 고의. 이게 시험 대상이란 말이죠. 근데 이 구속요건에서 고의가 없으면 이 착오가 됐다 하면 고의가 없어지죠. 고의가 없으면 어디로? 과실로. 그래서 과실범도 또 다른 주관적 구속요건 요소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 이까지 구속요건이라 분류하시는 분도 있어요. 과실범까지. 그럼 이까지 여러분들 시험에 뭐 나왔어요? 3번 보세요. 착오 나왔죠. 착오. 그죠? 이 착오는 바로 이 고의인식 대상과 같은 말이에요. 조금 고급 단어 썼는데 이해했어요? 고의인식 대상에는 착오나 같은 문제라고요. 구속요건 착오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시험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래요? 예전에 제가 검찰직 그 문제에 이런 걸 출제한 적이 있어요. 대학 교수로 있을 때. 다음 중 구속요건 착오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골라라. 이렇게 학생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응? 그리고 그것도 맞지. 그것도 맞는데 그게 모든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 있죠. 그게 고의인식 대상이죠. 그리고 그 고의인식 대상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주체, 객체, 인과관계, 결과, 방법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게 전부 다 고의인식 대상이죠. 그게 다 착오가 일어날 수 있는 거라. 그 중에서 여러분들 문제되는 게 객체 착오, 방법의 착오, 인과관계 착오일 뿐이지. 문제된다는 건 뭐 학설 대립. 나머지는 학설 대립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증거로 입증하고 말아버려요. 그런 게 형법의 전체적인, 방금 이 지문을 이해했으면 형법 잘한 거예요. 근데 저건 무슨 개벽다구 같은 소리지? 이러면 이제, 조금, 90점 이상 가는 건 좀 힘들어요. 90점은요,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총론도 어느 정도 바탕이 돼야 되고, 최신 판례도 바탕이 돼야 되고, 조문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다만 어떤 걸 해야 되는지는 제가 선별해 드릴 테니까. 그거 안 하면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방금 그런 거, 요런 게 시험에 출제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 한번 보실래요? 1번, 우리 3번 착오 문제 한번 보세요. 1번. 15조 1항 나왔죠. 이거 구속요건 착오 문제 맞죠? 근데 갑자기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이런 게 왜 찍찍 나오냐고. 이거는 금지착오인데. 그죠? 금지착오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15조 1항은 중환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건 중환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문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에 벌하지 않는다. 그거는 금지착오에서 나오는 거라고 16조. 그러니까 조합을 한 거예요. 조합을. 조문으로. 틀린 거죠. 그 다음 2번 지문 보세요. 자신의 아버지 지갑 훔친다고 생각하고 지갑을 훔쳤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 친구의 것이었다. 되죠? 어떤 부분에 착오? 아버지냐 아니냐? 이건 존속살인이에요. 절도죄. 조금만. 소리가 들리니까요. 존속살인죄에서 우리 존속은 고의인식 대상이에요.
범인이 알아야 돼요. 근데 친족 상돌에서 아버지 거냐 이건 어때요? 고의인식 대상이 아니죠. 그거는 인적처벌 조거 사유니까 범인이 몰라도 돼요. 객관적으로 아버지 거면 혜택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따위 착오는 전혀 아무 문제 없이 네가 결국 훔친 게 아버지 게 아니면 처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인식 대상이 아니니까 착오가 일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처벌되지 않기는 뭘 안 돼. 아버지 거 아니면 처벌 다 되는데. 그 말이에요, 이게. 이걸 낸 거예요, 이거를.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거는 갑자기 착오라지. 형법상 착오를 냈잖아요. 형법상 착오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제 수업 중에서 아마 옛날에 심화 강의할 때 형법상 착오론 이걸 한 적이 있어요. 그럼 형법의 착오는 여러 가지가 있죠. 구속요건 착오, 금지 착오, 반전된 금지 착오, 반전된 구속요건 착오, 동기의 착오, 교사의 착오. 착오가 형법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종합해서 낸 거예요, 지금. 그럼 오른쪽에 법률의 착오, 금지 착오, 16조, 그지? 그거는 판단할 때, 정당한 이유 판단할 때 세 가지 본다 했잖아요. 첫 번째가 그것도 그대로 돼 있네. 구체적 행위 정황, 개인 인식 능력, 그리고 사회 집단, 요 세 가지. 오케이, 정답. 요게 이제 판단 자료는 세 가지. 그 다음 4번 지문은, 이건 너무 쉬운 거죠. 행위가 싸우다가, 이건 방법의 착오. 방법의 착오는 동가치.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 법정적 보합설. 동가치는 착오가 아니다. 그렇지. 착오가 아니니까 고의가 있다. 그럼 상해죄지 뭐. 맞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1초 컷이에요. 1초 컷 이거는. 이 정도의 문제도. 이게 트레이닝이 된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 될 거예요. 그런데 그다지 이렇게 형성하는데 긴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긴 기간이 아닌데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하면 긴 기간이 될 수도 있어요. 다음에는 이런 형태의 문제예요. 이런 형태. 형법의 전체적인 시각을 묻는 문제가 막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쉽지만 어렵게 되면 엄청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총론 쪽에는 그다지 힘을 안 줬어요. 제가 보기에는. 총론은 힘을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채용시험이나 간부시험 정도 준비했으면 이 정도는 쉽게 갈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총론은 틀려서는 안 돼. 총론에서 틀렸다는 것은 공부가 덜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분석을 합니다. 자, 8번 요거 8번하고 4번 요게 많이 40문제 중에 많이 틀린 8등이었어. 8등. 과실 범위. 자, 이거는 제가 제 책임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실 범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읽어달라 부탁했는데 그걸 확인 안 하고 내가 수업을 직접 했어야 돼. 과실 범위는 좀 쉽기 때문에 교통사고나 의료사고는 좀 읽고 OX 좀 해달라 했는데 학생들이 안 하더라고. 그걸 이제 알았어.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답까지 잘 이야기해 줬어. 자, 봐. 이 중에서 가장 지문이 어려운 것은 뭔지 알아요? 2번 통과하면 답이 나와, 이거는. 2번 통과하면. 왜? 4번부터 볼래요? 우리 작물죄 중에 과실작물죄는 단순 과실이 없죠. 업무상 과실부터 처벌되죠. 진정신분범이죠. 그게 왜 가중적 신분입니까? 가중은 부진정 신분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가중적 구성요건은 이게 있고 플러스 알파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실범에 단순 과실이 있고 업무상 과실이 가중할 때 쓰는 말이라고. 과실범 처벌 규정 우리 기본반 어제 했잖아요. 일실, 가스폭파, 교통방해, 치수상, 장, 마지막에 장자. 장자건 앞에 거 없고 뒤에 거만 있으니까 밑에 내려놨댔잖아. 응? 그럼 뒤에 거만 있다고. 앞에 거 없다고. 그럼 업무상부터 처벌한다고. 그게 무슨 가중이야. 그거 묻는 거고. 1번 완전 4번은 그저 빼내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두 번째 1번 보세요. 1번도 조문 문제. 정당한 이유가 왜 나와요? 왜? 오늘 이 사람 뭐 정당한 이유 전문인지. 아까 앞에도 정당한 이유 15조로 쓰는 거. 정당한 이유 16조라고. 금지차고 쓸 때 쓰는 거. 그러니까 이걸 왜 여기 나온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또 조문으로 틀리게 하는. 그래서 두 개는 빼내는 거예요. 두 개는 빼내는 거고 이제 2번, 3번 중에 골라라 이 말이야 한마디로. 근데 2번은 제가 답을 줬어요 학생들. 이거 조심하라고 나온다고. 공부 한 번도 기억나나? 의료과실 할 때. 의료과실은 평균인 일반 평균 보통인의 기준으로 맞아요. 일반 보통인의 기준이 맞아 주의의무는. 근데 그게 누구야 일반인이?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인, 그 의사의 일반인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회 평균이라고 써놨잖아. 그 둘째 줄은 그 셋째 줄은 사회적 평균이 아니.
사회적 평균은 우리를 말해. 같은 업무와 종사는 이 말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는 일반 보통인의 기준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런 지문을 여러분들 판례는 허투루 보는 거예요. 저는 아주 진하게 이야기해 줬는데 왜 이 판례 지문이 용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렇게 했는데도 맞추는 분은 이거 틀렸어요. 바로 맞추는 애가 있는데 이거 뭐 그 차이예요. 그 차이. 답은 다 이야기했는데도 여러분들 그 차이를 그냥 허투루 넘기거나 뭐가 중요한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잘못한 결과로 이 지문은 흔들린 거죠. 그래서 2번, 4번 중 1, 4에 헷갈린 거는 아예 논외. 아직 네 때가 아니야. 공부 더 해야 되고. 2, 3에 헷갈렸을 때는 그래서 판례 지문을 정확히 안 본 탓이단 말이죠. 이건 줄까지 쳐줘가면서 조심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던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알 거라. 그래서 3번은 답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읽을 필요도 없어요. 또 읽어보면 좋은 말만 쭉 써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종합판단, 그렇지. 종합판단 항상 맞는 말. 이렇게 해도 돼. 근데 2번 헷갈렸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겠지. 종합판단 항상 맞는 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걸 많이 틀렸으니까 이거는 공부량이 좀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선생님 말을 잘 안 듣는구나. 불신지옥. 이 공부를 책 잡은 지가 제가 30몇 년 되고 경찰 시험 1회부터 이때까지 강의한 유일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 내 자랑한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나름대로 생각을 좀 들으면 좀 빨리 돼. 너가 시험에. 빨리 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특이한 게 요건 과실범위 출제되고 그죠? 요 두 개. 요거하고 요게 출제됐어요. 그죠? 그래서 요게 두 개 출제됐고 그 다음 위법성 넘어가 볼까? 자, 위법성에 가봤어요. 근데 이거는 위법성 풀 필요는 없어. 어차피 판례니까. 근데 문제는 두 개가 나왔어. 이게 문제야. 위법성 통상 이건 한 개 배정이 되는데 이렇게 두 문제를 배정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균형이 좀 안 맞아. 그래서 출제자가 조금 앞쪽에서 막 내다 보니까 균형이 좀 안 맞아. 그래서 뒤쪽 가면 뭔가 빠진 논점이 또 하나 있어. 한번 보실래요? 보자. 7번은 책임이죠. 7번 책임. 책임은 주는 문제. 첫 번째 원의자료행위하고 뭐 심신장애 이거 묻는 원의자료행위 예상했으니까 주는 문제 하나. 그다음 오상방위 둘. 8번은 1초 컷이에요 이거. 8번 이런 거 틀리면 이거는 뭐 우리 이제 김폴카에서는 이거는 뭐라 해야 되나 이거 능지처참 뭐 사지를 찢어 죽인다고 딱 보면 무조건 밑에 보면 답이 나오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틀리 가지고 꿍꿍 앓고 고민할 건 뭐 있어 그거. 고민할 게 뭐 있냐고. 이 사람이 누군지 바로 알고 바로 답이 탁탁 연결하면 되지. 이 중에 고의범 처벌되는 거 엄격시험사 하나밖에 더 있나? 그걸 알고 밑에 찾으면 되잖아요. 가나다라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그래서 이 가나다라가 누군지 정확히 파악하는 자체의 연습이 안 되면 공부가 안 됐다는 거야. 근데 그거 되면 밑에 주는 거거든. 이게 누구를 말하는지. 해볼까요? 연습해봐. 자, 범죄를 불법과 책임 두 단계로 나누는 거 누구라? 소극적 구성 표지론. 그래. 그럼 이거는 과실로 가는 거지,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누군데? 위법성 인식을 고의 요소가 아닌 독자적인 책임 요소로 보고 이 오상방위를 금지착오로 보는 사람, 엄격책임설. 자, 책임설 중에 엄격책임설. 맞죠? 첫째 줄은 책임설, 둘째 줄은 엄격책임설을 말하는 거라. 자, 이해 안 됐으면 다시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렇죠? 유추적용설. 전제사실과 유사하다. 그지? 유사하다. 유추적용 써놨네. 그럼 과실로 가면 되고. 과실 없으면 무죄하면 되지. 그 다음 네 번째, 이중적 지위 나온 거는 법에 거치한 책임설밖에 더 있나? 고의 이중지위를 인정하는 입장. 그치? 그렇게 처리하는 거죠. 이래 놓고 눈으로 빨리 확인하고 밑에 쭉쭉. 그래서 지금 봐봐. 엄격 책임설이 지금 나죠, 나. 나만 고의범이라. 나만. 나머지는 폭행죄 안 돼. 근데 쌍으로 해서 1, 2 그러니까 무조건 틀린 거지. 알겠어요? 고의범이 될 리가 없어. 쌍으로 하나밖에 나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폭행죄는 과실범이 없잖아요. 과실 없으면 무죄로 가야지. 근데 나가 3번 더 갔으니까 얘는 고의범이니까 아예 틀렸고 그 답은 4번밖에 더 되나. 그래서 과실폭행은 조문이 없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는 게 이 문제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 미수 9번의 미수. 자, 미수. 자, 미수 부분에서 우리 지금 9번 문제죠. 이 9번 문제는 실행의 착수 불능미수 이 섞어서 냈지만 난이도는 쉽고 학생들 틀린 친구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10번 문제 이거는 뭐예요? 간접정범이죠. 간접정범. 이 공범에도 자 미수 한 문제. 공범에 몇 문제 나왔는가 하면 아까 10번 간접정범, 11번 공동정범, 12번 방조 3개. 자 공범이 3개. 공범은 통상 2개인데 3개 냈어요. 미수는 1개 제대로 됐고 책임도 2개 내는 게 괜찮아요. 요게 조금 1개 오버된 것 같고 요게 1개 오버된 것 같고 요게 1개 오버 정도 된 것 같아요. 요까지 2개. 그 다음에 이제 부작위범이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요. 낼 게 없는 거야 이게 문제가. 부작위범이 없고 결과적 가중범 없죠. 응? 결과적 가중범 없죠. 그 다음 죄수 있죠. 한 문제. 그 다음 형벌로는 없죠. 그러니까 앞에 균형이니까 이런 걸 내줄 수가 없는 거지. 문제 수가 정해져 있는데 총론은 13개, 총론 13개, 강론 14개, 수사전개 12개, 종합문제 1개라. 그러니까 문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어. 왜? 배당이거든.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선생들이 여러 명이 들어가. 내 배당은 몇 문제 안에서 내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배당을 내다 보니 끝났네. 이러니까 막판에 재수 하나 내고 끝내버린 거지 뭐. 다음 시간에 부작위범 무조건 나와줘. 부작위범은. 부작위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럼 무조건 나오고 형물로 무조건 나오고. 그렇지. 계속 재수로는 나왔으니까 또 나오고 또 나와. 그런 거 그래서 재수로는 반드시 알아놔야 돼. 재수로는 다음 시험에는 불가불적 사용이 그거 나와 이제 드디어 왔어. 그래서 불가불적 사용이 그거 해놓으면 돼. 이번에는 상상적 실제 했지만 어려운 건 아니고. 재수론도 이거 틀린 친구 많던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음에는 불가불적 사용이니까 16개인가 17개 있죠, 왜 책에. 그거 계속 달달달달달달 해놔. 이해할 필요 없어, 그거. 판사의 판단인데. 그래서 그거를 익숙하게 딱 보고, 이건 책에 있었어. 이건 없었어. 이렇게. 아니, 한시법 없어져서 계곡이 안 해도 되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 여력으로 불가불적 사용이 하라고. 그래서 이거는 불가불적 사용이 있어서 없어서 그 연습 잘 해놓으면 아주 일촉컷 될 겁니다, 재수론도. 자, 이렇게 지금 총 몇 문제고, 지금 다 끝났나, 총론은? 12, 그치, 13까지 끝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출제된 거래,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지킬 거고, 2문제. 여기도 2문제 지킬 거고, 2문제 지켰는데 이거는 그대로 나와. 그래서, 자, 다음 시험에 이거 연습시킬 거고, 이거 연습시킬 거라. 다만 이제 우려되는 거는 이번에 유추해석 팍 쏟아졌으면 다음에 유추해석 안 나와. 근데 이번엔 종합문제 나왔거든. 그래서 이것은 유추해석 문제가 좀 고민이 되는 거지. 그래서 고득점 가는 데는 조금 부담이 돼, 유추해석 공부하는 데는. 그래서 한번 추석에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추석에 놀지 말고 유추해석 강의나 한번 들어볼까? 이미 다 만들어 놨어, 제가. 그래서 그거 좀 익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60일 가서는 안 돼. 마지막 시험 2달 앞두면 포기하라. 근데 가려면 그 전에 올 추석이 마지막 기회라. 11월 돼도 안 될걸? 할 시간 없을걸? 알아서 하세요. 네 인생 네가 책임진데 뭐. 그래서 요거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는 하는 건 좋다고 봐. 만일 내 아이가 공부할 것 같으면 지금쯤 그러면 하라 할 거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항상 고민하잖아요. 그럼 해라. 요건 해라. 됐죠? 요렇게. 요거 준비. 그럼 요건 맞출 수 있고, 요거 하면 요것도 안전하잖아요. 요거 빼면 쉽잖아요. 그 방법 알아두고.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차고는 또 나와. 이거는 안 내면 안 되지. 구속요건 차고는. 또 나오는데, 과실이 나왔으니 차고 내고 이쪽 부분은 나올 거라고. 근데 진짜 어렵게 내면 이걸 내. 그래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조금 더 강조. 이제 눈이 간다고 이제.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는 하나도 안 냈구나, 지난 시험에. 요게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거든. 2문제니까 여기 하나 낼 거라고. 그래서 요쪽에 관심을 좀 더 주기 바랍니다. 안 나왔다 0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건 한 문제로 줄 겁니다. 한 문제로. 그래서 이거는
정당방위 내거나 뭐 정당방위 말고 정당 행위를 나왔으니까 또 내도 괜찮아요. 그건. 근데 피해자 승낙 있죠. 그것도 좀 관심의 영역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문제, 위법성은 한 문제. 자, 책임은 역시 두 문제. 이번에 나온 게 오상방위하고 책임 능력 원인 자료 행위잖아. 그죠? 그럼 다음에 뭐 나올 거야? 금지차고 내겠지. 금지차고. 금지차고 정당한 이유, 판례, 이건 주는 문제지 뭐. 이런 거 하나 내고, 그 다음 한 개 낼 수도 있어, 사실은. 하나 더 낸다면 뭐 낼까에 대해서는 별로 낼 게 없어, 어려운 게. 그래서 책임은 그저 줄 거라, 다음 시험은. 책임은 어렵지 않다. 근데 오상방위 원의자료 행위 두 개가 이론적인 거잖아요. 딱 그 책임은 이론적인 걸 내면 통상 어렵다 하는데 우리는 쉽게 맞췄고, 그 다음 판례를 내면 더 쉬워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이번에 이론적인 걸로 파박 했잖아요. 그죠? 근데 다음에는 판례로 내지 않을까. 그래서 정당한 이유 있다 없다 찾아라. 그거 연습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 내면 그게 나올 거다. 자, 미수는 지금 뭐 실행의 착수 여전히 실행의 착수는 강론 문제로 이건 예상이 되고 실행의 착수 요 정도. 그리고 미수는 예비 이런 것들 쉽습니다. 이거 미수는 크게 논점이 어려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실행 착수나 예비나 한 문제 냅니다. 한 문제. 그래서 이것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자, 공범은 두 문제로 줄 건데 공범과 신분. 자, 공동정범하고 공범과 신분. 자, 요걸 일단 베이스로 하고 이론적인 걸 조금 섞을 수 있습니다. 종합 문제로. 그게 왜 종속성설, 독립성설, 구분 요걸 섞어서 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 공범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는 잘 정리해 두시고. 종속성설, 독립성설 왜 차이 나는 거 있죠? 자설관여죄를 원칙 규정으로 보는지 예외 규정으로 보는지 33조를 본문 규정을 원칙으로 보는지 단서를 원칙으로 보는지 그런 걸 섞어서 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 두시면 될 거다. 간접정보는 안 낼 겁니다. 그건 한 번 나오면 두 번,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엄마 반찬 두 번 연속 주면 막 이러잖아요. 그지? 똑같아요. 간접정범이 그런 경우라. 그래서 그런 건 안 될 것 같고. 그 정도. 그 다음 부작위는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는 필수 부작위 범은. 그래서 부작위 범은 판례는 좀 쉽습니다. 사기죄 부작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처벌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총론에서 뭐 어려운 게 부작위는 별로 없습니다. 내용만 잘 알면. 그래서 부작위 범은 무조건 나오니까 대비를 해 두시고 결과적 가중범은 우리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내고 싶을 텐데 이걸 내고 싶은데 결과적 가중범 하나로는 이게 문제 지문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내고 싶은데 아마 낸다면 저걸 같이 낼 거예요. 그 과실범하고 섞어서. 그래서 과실범 이것도 과실범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하고 과실범을 섞어서 내든지 하여튼 이걸로 답을 내고 싶으면 지문을 형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섞는 건 이상하잖아요. 섞어도 비슷한 걸 섞어야 되니까 이렇게 섞어서 낼 가능성은 있습니다. 죄수론, 형벌론 한 개씩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뭐 하나, 둘, 셋 이건 무조건 나오니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에 한 개 남네. 한 개 남으면 어디에 넣겠지 뭐. 결과적 가중범을 내거나 이렇게 되거나. 지금 파란색 요 부분이 요 노란색이가 이거. 노란색 부분이 다음 총론에 조금 더 이동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저런 거는 언제 하는가 하면 막판에 공부량을 내가 도저히 형법은 못하겠어 할 때 좀 줄이도록 유도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걸 안 합니다. 요거는 남겨놨다가 다음에 시험 치고 나서 1차 시험 치고 나서 입증 자료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총론은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총론은 이제 범위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게 강론은 뭐 크게 뭐 쟁점이 없어요. 19번 문제, 20번 문제를 많이 틀린 이유는 알았어요. 최신 판례예요. 그런데 19번, 20번 틀린 분들은 최신 판례 정리 안 됐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건 앞으로 다음 11월 달에 있는 그 컴팩트 기출하고
그다음에 그 3년간 판례총 정리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따로 추록 안 하시고 그거 수업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책 같은 거 따로 기존 보시던 거 사지 말고 지금 보는 책으로 계속 제가 수업을 할게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자료를 드리고 거기 없는 걸로 다시 또 3년치 판례 정리해서 줄 테니까 책을 따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그래서 요 내용은 최신 판례가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틀린 게 뭐 있었어요? 특이한 게 국가적 법이겠죠. 그게 24, 25, 26 요 세 개가 국가적 법익인데 이 국가적 법익에서 25, 26 이걸 쌍으로 틀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문제? 최신 판례도 아니에요. 근데 무슨 문제? 회독수. 오케이. 힘이 꿀이에요. 그래서 사회 국가적 법을 갈수록 여러분들 회독수가 적기 때문에 그 회독수가 아마 적으면 왜 선명하지 못하죠. 그래서 틀릴 가능성이 높은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극복이 가능해요. 자꾸 봐주면은.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지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수사에 들어가서 이번에 수사를 많이 틀렸다라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요. 많이 틀린 문제는 35, 38 요 두 개예요. 수사 중에는 35, 38 두 개. 아주 전형적인 위수정과 전문 법칙이에요. 근데 이 위수정을 틀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좀 안 되고, 위수정은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 얽매여서 뭔가 이 지문을 못 읽었지 않은가 싶고, 이거는 설명을 더 드릴 필요도 없는 문제고, 전문 법칙은 두 개가 나왔는데 37, 38 두 개죠. 이 37번은 또 잘 맞췄는데 38번이 많이 틀렸어요. 많이 틀린 1등이 이번에 40문제 중에 가장 많이 틀린 문제 1등이 38번이에요. 됐죠? 근데 이거는 왜 그런지 나는 사실은 처음에 몰랐는데 이제 어제 알았어. 어제 모의고사 반에서. 제가 수업을 이제 쭉 여러분들 우리 김폴카는 처음에 이제 입문 과정에 들어와서 쭉 연결하면서 형성시켜 가거든요. 그 형성시킨 가운데 제가 자료로 몇 개 프린트를 하는 게 저는 프린트 잘 안 합니다. 책을 가져가지. 웬만하면 책에 넣고. 근데 도저히 학생들이 이해 못하는 거는 한 번씩 제가 갑자기 아침에 새벽에 와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두두둑 쳐서 프린트로 수업해서 보충 자료로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수사증거 보충 자료에 업무수첩 사례라고 기억납니까? 업무수첩 사례. 그게 논점이 안종범 사례라고. 그래, 그거 안 했으면 이제 자료가 없는 겁니다. 그 업무수첩 사례 자료가 그 판례 하나에 형사법적 논점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그래서 하나는 전문법칙 아니다, 지금. 결론만 일단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313조 1항이다. 하나는 316조 1항이다. 하나는 315조 3호,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요 4가지가 나와요. 논점에 따라서. 그래서 지시사항하고 대통령이 안종범한테 지시했는 사항, 그거는 진술서로 봐요. 313조 1항. 그리고 그 말을 내용, 그게 지시한 기재 내용이라고 나와요. 그거는 전문 진술로 봤어요. 그래서 316조 1항. 그런데 이 지문은 지시사항이에요. 내용이에요.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둘째 줄에. 그게 이제 핵심 키워드예요. 제가 정리한. 그래서 대화 내용, 그 기재 내용, 그거는 316조 1항. 그래서 이게 그 안종범 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었는데 그 당시 시험에 1차 시험에 지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때 안 나오고 이번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저희들이 좀 빨라서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판례였어요. 그걸 아는 친구들은 이제 이거를 일촉즉일 하는 거죠. 뭔지 알겠죠? 근데 그걸 몰라버리면 1번 통과, 2번도 통과, 3번도 통과, 4번도 통과. 그럼 뭐지 다시? 2회도 해도 안 보여 그게. 1번에 숨겨놓은 거는 딱 봐서 안 보이면 그날은 안 돼요. 그럼 자기 스스로 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막 가가지고 뭐라도 틀리게 해야 된다. 이래서 틀리게 해서 네가 틀린 거예요.
됐죠? 그런 부분이라 저도 자료 정리 다시 한번 한 2개년 정도를 제가 보조 자료 사용했던 게 있어요. 형법하고 수사 증거에서 그거를 이번에 수사 증거 나가면서 다 전달을 다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입안을 이용해서 진도 나갈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자료를 순서대로 드리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증거법칙부터 먼저 나가달라. 이게 충격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데 이 충격이 있어서 그런지 증거법칙부터 먼저 나가달라 하는데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자,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이걸 보고 고민을 했던 것은 어떤 자료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나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학생은 그걸 안 한 경우도 있고, 또 판례도 누적돼서 제가 이제 학생들 책 사지 말라고 책 하나 내놓으면 그 책을 플러스해서 추록해서 계속 나가는 형태로 하니까 추록 중에 하나가 빠진다든지 정리가 안 됐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종합해서 3개년 판례집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지문 공부를 하겠다는 이유도 그거에 대한 반성적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한테 자료 정리를 잘해줄 의무가 내가 있는데 그것도 학생들한테 미안한 감에 대해서 이 책을 내면 조그만 자료라도 또 전에 있는데 이 책을 또 사게 하는 것도 미안해서 안 하고 추록했는 게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 더 미안한 짓이 돼버려요. 그 부분은 제가 신경을 이제 안 쓰고 아예 단행본 하나로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 수사 증거는 11월 1일 날 그 법무부에 알아보니까 자기들은 준비하고 있답니다. 11월 1일로 시행하는 거를 수사 준칙. 그래서 11월 1일이 우리 시험 치기 한참 전이니까 여러분들은 변경된 수사 준칙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논점이 한 11개 정도 되는데 그거는 제가 자료 정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책 바꾸지 마시고 있는 고자를 놓고 제가 보기 좋도록 비교해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설명도 하고 따로 책은 구입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판례집은 따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 세상에 없는 책이라서 수업 자료로 11월 달에 삼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됐죠? 이렇게 지난 시험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최신 판례가 부족했는가? 그러면 3개년 판례집으로 보충하자. 그리고 이론적인 게 아까 차고 이런 거 말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그러면 형법 총론을 다시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고 따라와 주시면은 고득점으로 분명히 또 이끌어 갈 것입니다. 자, 한 10분 쉬고 우리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